622번 좌표 평면에서 크기가 2n 플러스 1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3분의 n파이인 각을 나타내는 그 동경을 OPN이라고 할 때 OP2, OP3, OP4, OP100 중에서 동경 OP1과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를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동경을 OPN이라고 했을 때 각의 크기는 세타 n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좌표 평면 위에 동경의 위치를 표현해 보면서 표시해 보면서 위치가 어떻게 반복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세타1 1 대입하면 그러면 3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앞에가 2n 파이인 게 편하니까 그거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되겠네요. 그럼 3분의 2파이면 아직 60분법이 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한 번 더 거쳐서 계산하는 것보다 웬만하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3분의 2파이 그러면 요거는 120도예요. 90도에서 30도만큼 더 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치가 P1의 위치가 되는 거고 세타2는 2 대입하면 되잖아요. 5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예요. 그럼 이건 4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가 되잖아요. 이게 편한 학생은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전 이게 더 편해요. 6파이 마이너스 3분의 1파이 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6파이는 시초선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거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45도 같죠? 반대 방향으로 60도만큼 가면 되니까 요게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만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 위치가 P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타 3, 3 대입하면 7파이 마이너스 파이 하면 6파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초선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 P3가 위치하겠네요. 여기는 P1, 여기는 P2, 다음 P4. 세타 4를 구해야 P4의 위치를 잡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타 4는 4 대입해요. 그럼 9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가 되는 거고 10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3분의 파이니까 요만큼. 그래서 이 위치가 P4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OP4라는 동경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 P5 위치를 잡기 위해서 세타 5, 5 대입하죠. 그러면 11파이 마이너스 3분의 5파이가 되겠네요. 어떤 게 편할까요? 10파이? 그러면 1은 저쪽으로 보내고 아니지. 그렇지. 10파이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10파이는 또 시초선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되잖아요. 그럼 반대 방향으로 3분의 2파이만큼 가야 되니까 여기 P2 위치에서 3분의 파이만큼 더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치가 P5가 되는 거고 OP5 동경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세타 6 이제 6 대입하는 거예요. 6 대입하면 13파이 플러스 2파이가 돼서 15파이네요. 홀수예요, 홀수. 짝수면 시초선하고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럼 홀수는 그 반대. 그래서 P6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다 잡았어요. 위치는 다 잡았고 OP1과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반복이 되는지 따져봐야죠. 7 대입했어요. 그럼 7 대입하면 15파이 마이너스 3분의 7파이는 12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돼서 이거는 그냥 시초선이죠. 3분의 2파이 시초선이었죠.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P1하고 P7하고 위치가 똑같아요. 이와 같은 규칙이라면 그럼 이거랑 또 6 차이 나는 거 13이랑 슥슥슥슥 이렇게 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P1부터 어디까지 100보다는 작은 것 중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 6의 배수 96에다가 하나 더한 거 97까지가 같아져요. P1, P7 이렇게 하면 동경의 위치라고 생각을 안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게 OPN이 이게 동경인데 동경이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점은 여기일 수도 있어 했더니 P1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그릴 때 뭐 원 하나를 그린 다음에 그 원 위에 점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거는 번거로우니까 요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동경이라고 할게요.
그럼 OPN이라는 동경에서 이 n이 어떤 꼴이 되면 되냐면 6의 배수에다가 하나 더한 꼴, 그리고 m은 0까지 포함? 아니죠. 0 이상인 자연수 이렇게 하지 말고 OP1과 일치하는 동경의 개수를 구하는 거라 OP1은 제외예요. 그래서 m은 그냥 자연수라고 하면 돼요. 그럼 m에다가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1부터 대입하면 7부터 된다는 거죠. n은 7, 13, 19. 그래서 어디까지 가능하냐면 96에다 하나 더한 거 97까지 가능해요. 그럼 개수 셀 때는 97에서 7을 빼고 뭘로 나눠요? 6 차이 나니까 6으로 나누고 숫자 카운팅 할 때는 더하기 1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6개. 정답은 3번이에요. 623번.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여 5분의 n파이가 제 2, 4분면에 가게 되도록 하는 n값 중에서 최소값을 소문자 m, 7분의 n파이가 제 3, 4분면에 가게 되도록 하는 n값 중에서 최대값을 대문자 m이라고 할 때 대문자 m 마이너스 소문자 m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5분의 n파이부터 정리해 볼게요. 2n파이라고 보통 하는데 n 이미 썼잖아요. 그러니까 2k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2k파이 플러스 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k는 당연히 정수가 되는 거고 그럼 n을 남겨서 그 n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파이분의 5를 다 곱해볼게요. 그럼 양수 곱하는 거니까 부등호 방향 안 변하고 파이분의 5를 곱하니까 파이는 약분할 거예요. 여기도 약분될 거예요. 그리고 5를 곱하잖아요. 그러면 10k 플러스 2분의 5가 되고 10k 플러스 5가 되는 거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10k 플러스 얘가 2.5 그럼 그거보다 커야 되니까 10k 플러스 3 10k 플러스 4가 되는데 k는 정수라면서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건 k에다가 0 대입했을 때 그래서 k에 0을 대입하면 10 곱하기 0 플러스 3 그 값이 제일 작은 거예요. 이게 소문자 m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그래서 3이 된다는 거고 7분의 n파이 또 정리를 해볼게요. 7분의 n파이는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볼까요? 2L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2L파이 플러스 제 3, 4분면이니까 파이보다는 커야 되고 2L파이 플러스 2분의 3파이보다는 작아야 돼요. 파이분의 7을 곱할 거예요. 그러면 n만 남아요. 그럼 파이는 약분이 될 거고 파이분의 7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14L에다가 7 곱하니까 7이 되는 거고 당연히 여기서 L은 정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파이분의 7을 곱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파이는 약분이 되고 14L에다가 7 곱하면 2분의 21이에요. 그런데 요거는 10.5가 되잖아요. 그럼 요 사이에 해당하는 그 n은 하고 정리를 하면 n은 자연수니까 14L 플러스 8, 14L 플러스 9, 14L 플러스 10까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n값 중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최대값이니까 제일 큰 거 얘 1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90 얼마가 여기에서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해봐야 알아요. 100 이하 자연수 중에서 제일 큰 거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L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되냐면 얼마 대입해 볼까요? 6, 7, 7은 안 되죠. 100 넘어가니까 6 대입해 볼까요? 6 대입하면 14 곱하기 6 플러스 8을 하면 84에다 92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93이 될 거고 얘는 94가 될 거예요. 다행이네요. 제일 큰 게 이거네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왜냐면 100 이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게 만약에 100이 나왔어. 그리고 얘가 만약에 101이야. 그러면 요거 말고 얘가 최대가 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무튼 지금은 아니에요. 무시하세요. 그래서 제일 큰 값은 94가 되는 거고
그거를 n이라고 하면 안 되죠. 제일 큰 값은 대문자 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문자 m은 94. 얘가 94. 소문자 m은 아까 3 나왔죠? 빼면 91. 정답은 1번이에요. 624번. 다음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크기가 같은 6개의 원이 서로 외접하고 있대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S가 P 루트 3 플러스 Q 파이가 된다고 할 때 P 플러스 Q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일단 보조선을 그릴게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비틀어져도 똑바로 그려진 걸로 봐야 돼요. 그러면 6조각이 모두 모양이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떼서 다시 생각을 할 거예요. 예. 부채꼴, 큰 부채꼴. 큰 부채꼴 중심각의 크기는 60도가 되잖아요. 왜냐면 요게 60도니까 360을 6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호도법으로 이제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60도가 아니라 몇 분의 파이? 3분의 파이로 얘기할게요. 3분의 파이가 됐어요. 그 안에 이제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이 내접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원의 반지름 얘가 있고요. 이것도 원의 반지름이에요. 그리고 수선을 내렸잖아요. 그러면 요거가 반지름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각을 파악해 봤어요. 그럼 요만큼이 3분의 파인데 그걸 둘로 나누니까 요거 절반 얘는 6분의 파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파이에서 빼면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럼 색칠한 부분은 지금 이만큼이 색칠이 된 거예요. 요렇게. 여기만 색칠. 그럼 여기랑 그 위에랑 색칠한 부분은 넓이가 같으니까 2배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색칠한 하나 넓이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삼각형 넓이에서 삼각형, 요 삼각형 이렇게 요 삼각형 넓이에서 부채꼴 넓이를 빼는 걸로 빨간색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게요. 그럼 일단 작은 원의 반지름이 얼마인지 구하면 좋겠어요. 얘가 특수각이잖아요. 3분의 파이, 6분의 파이, 2분의 파이. 오, 그러면 여기는 변의 길이는 반지름의 2배. 그래서 여기는 2R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처음에 큰 원의 반지름 길이가 6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 길이가 6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큰 원의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6이 돼요. 그럼 이 R에다가 R 더하면 3R이 되는 거고 그게 6이에요. 그럼 R은 2가 되는 거죠. 작은 원의 반지름 2가 된다는 거 알아냈어요. 그러면 삼각형, 밑변도 아예 구할 걸. 여기도 삼각 B를 이용해서 특수각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짧은 변에 루트 3배, 1대 2대 루트 3 기억나죠? 그럼 여기는 루트 3 R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반지름이 2니까 그럼 밑변 길이는 2 루트 3이 되는 거고 그거에다가 높이 2 곱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큰 삼각형 넓이 삼각형이 여러 개 있는 것도 아닌데 큰 삼각형이라고 하면 헷갈렸겠다. 자, 요 삼각형 넓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부채꼴 넓이를 뺄 거예요. 부채꼴은 넓이 2분의 1,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있으니까 2분의 1 R제곱 세타로 구하면 되잖아요. 2분의 1 반지름 2였으니까 제곱이면 4, 그리고 세타는 3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몇 개 있냐면 6개라고 하면 안 되지. 지금 요거 2배 한 게 지금 요거 여기 위에 있는 것까지 요렇게 해서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가 그러면 6배가 더 있는 거니까 2배하고 6배, 즉 12개가 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다가 12배를 하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정리할게요. 약분, 약분. 그러면 앞에 부분은 24 루트 3이 되는 거고 윗부분은 8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는 24가 되고
Q는 마이너스 8이에요. P 플러스 Q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24에다가 마이너스 8을 더해서 16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6이에요. 625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중심이 5로 같고 반지름 길이가 10하고 4인 두 원이 있대요. 선분 AB는 큰 원의 지름, 선분 AB와 작은 원이 만나는 점 중에서 점 B와 가까운 점을 점 C라고 했대요. 큰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작은 원 위를 움직이는 점 Q는 두 점 AC에서 각각 동시에 출발해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할 때 두 점 PQ가 일정한 속도로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P는 30초, Q는 60초가 된대요. P가 엄청 빠르죠? 원의 내부가 처음에는 모두 흰색인데 선분 OP하고 선분 OQ가 회전하면서 지나간 부분을 흰색은 노란색으로, 노란색은 흰색으로 바꾸면서 지나가요. 구점 PQ가 출발한 지 500초 후에 노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30초하고 60초 얘가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30초 후에 이 원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 60초 후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 90초. 90초 후의 상태가 어떤지, 그다음 120초 후의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120초까지만 알아보는 이유가 120초가 되면 그냥 다시 원래 처음 모양으로 다 흰색이 되거든요. 그거를 지금 확인해 볼게요. P는 엄청 빠른 속도로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Q는 그보다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지나가요. 그러면 P가 지나간 부분, 여기 다 노란색이 되죠. 그와 동시에 Q도 작은 원 위에 C라는 점에서 출발해서 지나가요. 그러면 C라는 점을 출발해서 지나가면 여기가 이렇게 노란색이 되겠죠. 그런데 P라는 점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 P라는 점이 지나가면서 노란색이었던 부분은 흰색으로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안에 작은 원에서 Q가 움직이면서 만든 자, 원을 그릴게요. 만든 뭐 이해되죠? 뭐 원이니까 Q가 움직이면서 만든 노란색 부분은 흰색이 되고 P가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노란색이 돼요. 그럼 그와 같은 규칙이라면 여기는 노란색이 되고 이 안은 30초 후에 이 안에 있는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은 흰색으로 남을 거예요. 그러면 P의 위치와 Q의 위치를 보면 Q는 30초 후에 여기 있어요. 그런데 P는 한 바퀴 도는데 30초라고 했잖아요. 그럼 30초 후에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상태로 출발해서 60초 후에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P가 속도가 엄청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P가 먼저 휘리릭 하고 지나가요. 그러면 노란색이었던 부분을 흰색으로 바꾸면서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Q가 뒤따라가면서 그럼 P가 흰색으로 바꾼 그 부분을 노란색으로 또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노란색이 돼요. 그 다음 P가 지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60초 후에 Q의 위치는 여기가 되는데 P는 여기에서 출발해서 다시 또 한 바퀴 돌면 P는 여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P는 아랫부분. 그러니까 Q는 30초 동안에 이 윗부분만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아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럼 아래 흰색이었던 부분은 P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선분 OP가 지나가면서 노란색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여기는 노란색이 되고 반대로 그 전에 노란색이었던 부분은 흰색으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60초 후 상태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 90초 후 상태를 볼게요. 그럼 바로 직전 60초 후 저 상태에서 다시 30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응용 가능하죠. Q는 요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나가서 Q는 여기까지 오고
P는 또 한 바퀴 돌아요. 그렇다면 노란색으로 되는 부분을 또 색칠해 보면 여기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노란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위에만 흰색으로 남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120초 후를 알아볼게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Q가 여기였었는데 요만큼 가는 거고 P는 한 바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직전 90초 후 요 상태를 기준으로 선분 OP, 선분 OQ를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선분 OP가 빠른 속도로 가잖아요. 그럼 노란색이었던 부분을 흰색으로 만들면서 갈 거예요. 그다음 Q는 그 흰색으로 만들었던 부분 색깔을 바꾸겠죠. 그러면 노란색이었던 부분을 흰색으로 만들고 그 흰색 요 안쪽이 노란색이 됐을 텐데 그런데 여기를 흰색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는 색칠이 안 돼요. 그러면 위에는 다 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를 볼게요. 아래는 선분 OP가 지나오면서 90초 90초 상태를 보면 이 밑에 부분이 다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반대, 즉 흰색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120초 후의 상태는 위나 아래나 둘 다 흰색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흰색이 됐어요. 흰색이 되는데 120초가 걸린다는 거 알았어요. 그럼 500초잖아요. 그림을 잠깐 내릴게요. 500초 후에 노란색 부분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알고 싶은 건 그래서 500초 후의 상태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거는 120초가 4번이 반복되고 그리고 20초만큼 더 가면 돼요. 그럼 120초가 4번 반복되면 위아래가 다 흰색인 상태에서 즉 작은 원이나 큰 원이나 다 흰색인 상태에서 20초 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20초만큼 더 가면 큰 원, 즉 선분 OP는 한 바퀴 도는데 30초밖에 안 걸려요. 그럼 전체의 3분의 2를 가는 거니까 360 곱하기 3분의 2 하면 240이 되잖아요. 그래서 P의 위치는 그럼 어디 있는 거냐면 쇼쇼쇼쇼 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P가 있어요. 그리고 Q는 안에 이 반원만큼 가는데 30초가 걸리잖아요. 그런데 20초를 가는 거니까 180의 3분의 2, 즉 120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여기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Q. 출발은 여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C에서 출발하고 P는 A에서 출발하고 그러면 P는 지나가면서 노란색으로 만들면서 지나가잖아요. 흰색이었으니까. 그럼 위에는 다 노란색이 되고 밑에는 조심해야 돼요. Q가 밑에 작은 반원 지나가면서 선분 여기 5예요. 5. 선분 OQ가 노란색을 만들면서 지나갔는데 그거를 선분 OP가 지나가면서 노란색을 흰색으로 만들고 바깥 부분 흰색이었던 부분은 노란색으로 만들겠죠. 그러면 선분 OP하고 겹치지 않는 영역은 선분 OQ만 순수하게 지나갔잖아요. 그럼 거기는 노란색이 되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색칠한 부분을 더하면 이게 따로 조각으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얘가 아니라 각이 어차피 똑같거든요. 여기도 60도, 여기도 60도니까 이렇게 60도니까 그럼 이거를 옮겨서 1로 이렇게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심각의 크기가 몇 도? 중심각의 크기가 240도인 거랑 같아요. 즉 3분의 2파이 되는 거랑 같잖아요. 잠깐만. 아니야? 3분의 4파이. 240도 3분의 4파이 되는 거랑 같잖아요. 그래서 3분의 4파이가 중심각의 크기인 부채꼴 넓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3분의 4파이 중심각의 크기가 그리고 반지름은 큰 원의 반지름 1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부채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제곱 10 곱하기 10 곱하기 중심 각의 크기 3분의 4파이가 되네요. 계산하면 쓱쓱 약분해서 3분의 200파이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3분의 200파이. 단위는 없어요. 626번. 좌표 평면 위에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 있대요. 각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을 A라는 점은 A, B가 되는데 그거라고 할 때 각 마이너스 베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원의 교점은 점 B인데 B, 마이너스 A가 된대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할 때 사인 베타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좌표 평면 X축, 쭉, 원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려볼게요. 반지름이 1이에요. 그리고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각을 좀 작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A, B, 즉 A라는 점이 A, B인데 그거를 1을 잡으면 하단부에 잡았어요. 그럼 동경은 여기가 되잖아요. B라는 점은 B, 마이너스 A인데 생긴 형태를 봤어요. 그러면 Y는 X, 요거 기준으로 X좌표, Y좌표 반대가 되면 그럼 B, A가 되는 거죠. 여기가 B, A인데 그거하고 X축에 대하여 대칭인 점을 이렇게 표시해 봤어요. 그럼 X좌표는 같은데 위아래가 바뀌었으니까 Y좌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B, 마이너스 A가 되고 그거를 점 B라고 한 거예요. 그럼 아까 위에 있는 점, 그거는 점 C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동경, 위치를 표시하면 선분 OA 하고 C초선이 이루는 그 각은 알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분 OB, 요거하고 이루는 각은 이쪽 방향으로 갔잖아요. 마이너스 베타가 된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사인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사인 베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베타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아까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대칭 이동하기 전에 그 점 C, 그러면 원점하고 C라는 점을 이어서 이거 동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C초선부터 요 각의 크기가 그게 베타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사인 베타를 구하면 될 거예요. 베타 표시가 너무 극단적이죠. 어떻게 하면 좀 이해가 됐을까? 베타. 너무 작게 표시하면 보이지 않을까 봐 저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원에 이렇게 있잖아요. 점만 표시할게요. 그럼 여기는 C고 B, A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직각, 삼각형을 만들 수 있잖아요. 요 각의 크기, 얘가 베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면 그거 이용해서 구할 거예요. X축, Y축, 이건 원점이었어요. 그렇다면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A라는 점, 여기가 점 A였잖아요. A, B. 그러면 요렇게 직각 삼각형 만들면 사인 알파는 빗변 길이가 1이잖아요. 그거 분의 Y좌표가 B죠. 그게 3분의 1이래요. 그러면 B가 3분의 1이라는 거고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 돼요. 반지름 제곱이니까. 그럼 X좌표, Y좌표를 뿅뿅 하고 대입하면 A제곱 플러스 3분의 1 제곱 9분의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A제곱은 9분의 8이 돼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8, 즉 3분의 2 루트 2가 되는데 A는 양수라고 했네요. 그러므로 A는 3분의 2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는 방금 전에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인 베타를 구하기 위해서는 B, A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구해 볼게요. 그럼 사인 베타는 B
옆변 길이는 원의 반지름이랑 같으니까 1이 되는 거고 베타 A가 되겠죠. 사인 베타. 그러면 Y 좌표가 A니까 A는 3분의 2 루트 2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2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 정답 3분의 2 루트 2. 627번. fx 함수 값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1이 되고 x가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1이 된대요.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가 제 몇 사분면의 각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이거는 첫 번째 세타가 제 1 4분면일 경우 1 경우를 가정하고 구해볼게요. 그러면 f 사인 세타. 그럼 사인 세타는 올사탄코 간만에 한번 표시해 볼까요? x축, y축 원점. 여기는 올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여기는 탄젠트만 플러스. 여기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세타가 제 1, 4분면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에 함수값은 1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1 플러스 1 플러스 2가 돼서 0이 아니죠. 등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세타가 제 2, 4분면일 경우 그러면 2, 4분면에서는 사인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그럼 마이너스 2여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돼요. 다음 세 번째 세타가 제 3, 4분면일 경우 그러면 3, 4분면에서는 탄젠트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곱하기 1 해서 이거는 0이 되는 거 맞네요. 그럼 세타가 제 3, 4분면 각 맞는 것 같아요. 4, 4분면도 될 수도 있잖아요. 세타가 제 4, 4분면의 각일 경우는 코사인만 플러스예요. 그럼 사인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코사인은 플러스니까 함수값 플러스 1이 되고요. 다음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것도 0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세타는 제 3, 4분면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제 3, 4분면이 정답이에요. 628번. 단위원. 단위원이라는 건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에요. 단위원 위의 점 P, x, y에 대하여 동경 OP가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 하고 x분의 y 플러스 y분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된다고 할 때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단위원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는 1분의 사인은 y 좌표라고 했죠. 그러면 y. 그래서 그냥 y라고 할 수 있어요. 즉 y 좌표 대신에 사인 세타라고 해도 돼요. 마찬가지.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 좌표가 돼서 간단히 x 좌표만 남잖아요. 그러면 x 좌표 대신에 코사인 세타라고 해도 돼요. 이거를 왜 이렇게 바꿨느냐? 요것 때문에요. 이 등식 x 대신에 이거라고 하면 된다면서요. x 대신에 코사인 세타. 그럼 코사인 세타 분의 y 대신에 사인 세타. 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흥분할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거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잖아요. 그런데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동일한 각에 사인 값 제곱, 코사인 값 제곱을 더하면 1이 되니까 그러면 좌우 양변 역수 아예 취할게요. 그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고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펜을 놓으면 안 되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곱을 해보자 이거죠. 제곱하면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먼저 하는 게 모양이 좋죠.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 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그거에다가 마이너스 흰색으로 1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건 마이너스 5분의 2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면 1 플러스 5분의 4가 돼서 5분의 9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구한 건 제곱이잖아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아, 이거 딜레이가 있어서 수정하면 그래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만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곱한 게 5분의 9가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3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x는 음수, y는 양수. 그러면 x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음수, y는 사인 세타인데 양수. 양수에서 음수를 빼는 거잖아요. 결과는 양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루트 5분의 3 유리화까지 하면 5분의 3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번. 629번. 로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로그 2의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4가 된다고 할 때 다음을 만족하는 x값을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일단 위에 줄부터 정리해 볼게요. 밑이 같고 로그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진수 자리에서 곱하면 된다고 했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를 하면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진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의 마이너스 4제곱이 돼서 16분의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다음 이제 x가 포함된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로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 곱하기 로그 2의 x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좌우 양변에 2배씩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는 1이 되고 여기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2는 진수의 지수로 바꿔서 여기를 이렇게 제곱으로 만들게요. 안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 로그 2의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진수가 요거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제곱으로 바꿔도 되잖아요. 우변만 바꿀게요. 그럼 밑이 같고 로그 마이너스니까 진수 자리에서 나누기 하면 된다 그랬어요. x 나누기 16이어서 16분의 x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됐어요.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되잖아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16분의 x가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원하는 건 x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x는 하고 정리하면 16 곱하기 사인 제곱 세타 전개하는 거예요.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16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제곱해서 더하면 1이 되는 거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한 값은 아까 16분의 1이었잖아요. 그래서 요거 대신에 16분의 1 대입하고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더한 건 1이라고 하면 1 플러스 2 곱하기 16분의 1은 8분의 1이 되는 거죠. 통분해서 계산해도 되고 분배 법칙 계산 편하겠네. 16 플러스 2 해서 18이 되는 거예요. 정답은 18이에요. 630번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을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 값이 얼마가 되는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단 a는 0보다 작대요. 즉 a가 음수가 된대요.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사인 세타, 두 근이 사인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잖아요. 두 근을 더하면 a가 되고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2a가 돼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합과 곱이 주어지면 우리 하는 거 있었잖아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전체 제곱 전개해 볼게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죠. 얘는 이 두 개 더하면 1 되는 거 뭐 이제는 뭐 알잖아요. 그럼 1 플러스 2 곱하기 요거 대신에 얘 대입하면 되잖아요. 2a가 되는 거고 요거 대신에 이거 대입하면 좌변은 a제곱이 되는 거죠. 한쪽으로 넘겨서 는영으로 정리할게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이 0이 되는 거고 인수분해 안 돼요. 당황하지 말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a는 하고 정리하면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1차 계수 짝수가 되니까 그러면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서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데 a가 단서 조항에서 음수가 된다면서요. 그러면 플러스는 안 되고 뭐만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이게 문제야. 지울 때 이게 다 지워져. 이거 얼마나 이거 허무해.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a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 a 정보를 가지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볼게요. 사인 세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제곱 세타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세제곱 인수분해하는 거 기억나야 돼.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같이 대답해 보세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앞에 두 개 곱한 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된다고 했죠.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더하면 이거는 방금 전에 a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a가 얼만데 2 마이너스 루트 5가 되는 거고요. 제곱 더한 거 이거 1이고 얘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방금 전에 2a라고 했는데 a는 2 마이너스 루트 5였잖아요. 그래서 대입을 하면 1 마이너스 2a니까 그러면 4 마이너스 2 루트 5인데 부호 반대 마이너스 4 플러스 2 루트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2 마이너스 루트 5에다가 마이너스 3 플러스 2 루트 5를 곱해서 전개할 거예요. 요렇게 마이너스 6 플러스 4 루트 5 플러스 3 루트 5 마이너스 10 계산하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7 루트 5가 되는 거죠. 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6 플러스 7 루트 5가 되는 거예요. 631번 각 2세타를 나타내는 동경과 각 6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요. 모든 각 세타 크기의 합을 구하세요 하는 문제인데 앞에 봤던 문제랑 말이 약간 다르죠. 동경이 일치한다도 아니고 일직선 위에 있는데 방향이 반대다도 아니고 그냥 일직선 위에 있대요. 그럼 이 말은 그 두 가지를 포괄하는 말이에요. 첫 번째, 일치. 두 동경이 일치할 수 있어요. 두 동경이 일치하면 큰 각 6세타에서 2세타를 뺀 게 2n파이가 되잖아요. 그럼 4세타가 2n파이가 돼서 세타는 2분의 n파이가 돼요. 그런데 세타 범위는 즉 2분의 n파이 범위는 0에서 파이 사이가 되어야 하잖아요. 파이분의 2를 곱할게요. 그럼 n은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요. n은 정수여야 해요. 별 말이 없어도 n은 정수. 그럼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1밖에 없잖아요. 그 1을 대입하면 세타는
2분의 1 파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동경이 일직선 위에 있으면서 방향이 반대. 그러면 6세타 마이너스 2세타를 하면 2n 파이에다가 반대니까 180도만큼, 즉 파이만큼 더 더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세타는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로 나누죠?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요. 잠깐만 아니잖아. 아니야. 지금 나눠볼 4세타는 4세타가 2n 파이 플러스 파이가 되는 거고, 세타는 이제 4로 나누잖아요.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서 세타 2분의 n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의 범위가 0보다 크면서 파이보다 작아야 돼요. 일단 4분의 파이를 다 똑같이 뺄게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파이 2분의 n 파이가 되고 4분의 3파이가 되잖아요. 이제 파이분의 2를 곱할게요. 그럼 n만 남고 파이분의 2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파이분의 2 곱하면 2분의 3이 되는 거죠. 이 범위에 있는 정수는 0하고 1 두 개가 있어요. 그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타는 0 대입하면 4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1 대입하면 4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일 때 세타는 이거, 두 번째 조건일 때 세타는 요렇게 두 개. 모든 세타 크기의 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2분의 1 파이 플러스 4분의 1 파이 플러스 4분의 3파이를 하면 2분의 3파이가 돼서 정답은 2분의 3파이가 되는 거예요. 6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단위원의 둘레를 10등분하는 각 점을 차례대로 P1부터 P10이라고 했어요. P1이 1,0이고 각 P1, 5, P2가 세타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세타, 코사인 3세타, 점점점, 코사인 10세타까지 다 더한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코사인 특징은 단위원이 나왔으면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지 기억나요? 코사인 세타는 1분의 그리고 여기는 x 좌표였잖아요. 그래서 그냥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면 코사인 2세타도 그렇고 코사인 3세타도 그렇고 그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냐면 코사인 세타는 P2의 x 좌표가 코사인 세타가 돼요. 말로 코사인 세타는 P2의 x 좌표. 그 다음 코사인 2세타는 P3의 x 좌표가 되고 코사인 3세타는 P4의 x 좌표. 코사인 4세타는 P5의 x 좌표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규칙은 이제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y축을 기준으로 P3하고 P4하고 대칭이에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란 얘기는 x 좌표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P3, P4가 들어간 게 이거 있었잖아요. P3의 x 좌표, P4의 x 좌표, 즉 이 두 개를 더하면 그럼 0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았어요? 그 다음 P2는 P5하고 x 좌표가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부호가 반대. 그 다음 또 체크를 하면 P1하고 P6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P7하고 P10도 그렇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색깔 얘랑 얘도 그런 거예요. 아, 짝이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면 요렇게 해서 더하면 제로. 여기 제로, 여기 제로, 여기 제로, 여기 제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왔어. 그러면 이거를 그냥 뭐 P3하고 P4하고 점을 더했는데 제로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면 코사인
2세타 플러스 방금 전에 처음에 출발했던 거 코사인 3세타가 0. 그 다음 코사인 코스 잠깐만요. 코사인 6세타 플러스 색칠한 것끼리 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6세타 플러스 코사인 9세타가 0이 되고요. 다음 코사인 7세타 플러스 코사인 8세타가 0이 되고요. 코사인 5세타 플러스 코사인 10세타가 0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4세타가 0이에요. 그러므로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2세타 플러스 코사인 10세타는 0 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0이 되는 거예요. 633번 루트 코사인 세타, 루트 탄젠트 세타를 곱한 게 마이너스 루트 사인 세타이고 절대값 탄젠트 세타가 루트 3이라고 할 때 다음 계산한 값이 얼마인지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탄젠트 세타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럼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분자 사인 세타는 하고 정리하면 좌우 양변의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사인 세타 대신에 얘로 바꾸면 루트 코사인 세타 곱하기 루트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 대신에 코사인 세타 곱하기 탄젠트 세타가 된다는 거죠. 루트 따로따로였던 걸 하나로 합체했더니 앞에 마이너스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루트 안에 코사인 세타도 음수, 탄젠트 세타도 음수가 된다는 걸 고1 과정에서 배웠어요. 그럼 이 내용을 토대로 그럼 구해볼게요. 탄젠트 세타 절대값이 루트 3이 된대요. 근데 탄젠트 세타 조금 전에 음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고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예요. 그게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좌우 양변에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잖아요. 사인 코사인 둘 사이 그 관계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건 유명한 거 하나 있잖아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인데 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3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돼서 4 코사인 제곱 세타가 1이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는 4분의 1 코사인 세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코사인 세타도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구했나요? 아니죠, 아니죠. 사인도 구해야죠.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해볼게요.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한 거라고 했잖아요. 방금 전에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었으니까 그거에 마이너스 루트 3을 곱하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문제에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플러스 탄젠트 세타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고요.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서 간단히 계산을 하면 2분의 통분, 얘가 2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예요. 634번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루트 2일 때 다음 값을 구해보세요 하는 문제예요.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루트 2 양변 제곱할게요. 그럼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2가 되잖아요. 얘랑 얘랑 더하면 1이잖아요. 그러면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한 번에 구할 수 있을까요? 2 마이너스 1 하면 1인데 그 1을 마이너스 2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요. 여기까지 구했고 그다음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이걸 구해 볼게요. 그럼 얘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1이었잖아요. 그럼 1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0이에요. 그러면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0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얘하고 연립.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코사인 세타 없어지고 2 사인 세타가 루트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2분의 루트 2가 되고 두 개를 빼는데 아래에서 위를 뺄게요. 그럼 아래에서 위를 빼면 2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고 코사인 세타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구하라는 건 요걸 구하라고 했잖아요. 대입해서 구해 볼게요. 사인 10제곱 세타 분의 1 더하기 코사인 10제곱 세타 분의 1을 구하면 그럼 얘는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가 된다고 했죠. 그럼 2분의 루트 2인데 잠깐만 역수네요. 그러면 루트 2분의 2 루트 2분의 2 그거의 10제곱을 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 그거의 10제곱을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는 루트 2를 10번? 그러면은 2의 5제곱이 되고 여기는 2의 10제곱 플러스 얘도 2의 5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를 10번 곱하면 이것도 2의 10제곱이 되는 건 뭐 똑같아요. 마이너스 10번 짝수번 곱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럼 이거는 이거 없어지는데 5개 약분. 얘도 없어지는데 5개 약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2 플러스 32가 돼서 64가 되는 거예요. 정답은 64.